from the 1st Cavalry, the 1st Marine Expeditionary Force, and the 2nd Marine Expeditionary Force. Do we have a wheelchair? I send it. How you doing? Good, good. Wasn't leaving them. You weren't leaving them behind? No, indeed. How come? This is family. This is my best friends. Did anyone tell you to leave your dog behind when you were told to evacuate? It was that extended part of my family that they came to rescue. I was ecstatic. And a lot of people say, well, damn, he's crazy. Man, he's crazy. It's not craziness. It's called love. I love him. I laid out my life for him. That's my man. Come on, big stuff.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안녕하세요, 양영은입니다. 사실 이 방송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피소드에서도 우한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우한에서는 그야말로 애니멀과 피플의 많은 드라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그 반려동물을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포기하고 그 우한에 남아 계셨던 그런 교민 소식도 있었고요. 또 미국인 가운데서도 전세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여자친구 그리고 반려동물 때문에 나오기를 포기하고 우한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다르죠. 우리가 초대한 피플이 안 계신데 방송 주제랑 맞는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의 드라마,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인데 지금 우한에 반려동물은 있고 반려인이 없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반려동물만 남고 네. 반려인이 없는 경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방치를 하거나 다시 집으로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유기를 하거나 해서 많은 반려동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맞아요. 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사람도 어려운데 네. 동물한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동물과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한에 남겨진 반려동물만 최소 5만 마리다. 네. 지금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초반에 그 신종 바이러스까지 추측과 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다. 그 이후에 뭐 정부에서는 뭐 살처분을 하겠다. 중국 정부에서. 네, 그런 정보가 돌았죠. 뭐 정확한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을 뭐 고층 건물에서 던져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WHO에서 즉각 시정을 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그냥 손 잘 닦는 정도의 위생만 잘 관련된다. 그러고 나서는 전염병에 관련 체계적인 접근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그러면 남겨진 반려동물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SNS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에 올린 거예요. 내가 어디 아파트 사는 누군데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가 둘이 있어요. 뭐 강아지가 얼마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 있으면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땐 그걸 보고 그 집에 가서 물을 주고 뭐 음식 사료를 주고 이렇게 구해주는 경우가 생겼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세계적인 동물보호 단체 이제 HSI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한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연대해서 현재 구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문이 잠겨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들을 두고 춘절 연휴에 나왔는데 도시가 봉쇄돼서 들어가지 못해서 동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심지어는 뭐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세기가 들어간 각국에서 반려동물은 탈 수가 없거든요. 그 전세기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과연 내가 이 반려동물을 두고 나만 나올 것이냐, 반려동물과 남아 있을 것이냐. 반려인과 반려동물 아니면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재난 상황에 극렬하게 드러난 거죠. 재난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우한에 구조와 관련된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아까 HSI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네. 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이라는 그 국제 어떤 단체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과거의 그 쌓인 경험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HSI and its partner organizations there are answering the calls of people who have asked us to go in and take care of their animals, who they had to leave behind. So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9/11 테러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2001년. 그때 제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는 생명 감수성이나 동물 보호에 관심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 방송에서 그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뭔가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 이웃들한테. 만약에 이웃 중에 평상시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가끔 산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안 보이더라 며칠 동안, 그러면 꼭 연락을 하다고. 반려동물을 집에 남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이 동물보호단체, 그 당시는 이제 SPCA였는데 급하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반려동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척이 없다. 그런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반려동물을 구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우한에서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한 40대 라오마오라는 분이 실제로 그 주거 침입을 시도해요. 네, 그러니까는 봉쇄돼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반려동물만 혼자 남겨 있는 그런 집들에 SNS를 통해 사람들이 막 우리 동물 좀 살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막 파이프 타고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그렇게 간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동물들하고 이 상봉을 하면은 그거를 영상 통화로 또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운대요. 이게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그 2001년에 뉴욕에서 있었어요. 일본계의 사진 작가였는데 그 현장에 우연히 있다가 그 사진을 막 찍고 이제 자기는 특종을 잡았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근데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새 막혀서. 근데 그 집에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 단체에서 무려 38층을 기어 올라가서 구출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연하다고 보죠. 그럴 시간에 사람이나 더 구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구하고 반려동물도 구하는. 반려동물을 구할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난이 일어나면 군대가 가기도 하고 지역 그 경찰 병력이 가고 또 당연히 소방이나 구호 인력이 가지만 동물 구조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 구조 인력에서도 동물이 이제 위급하면 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사람을 먼저 구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무부가 관할하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전쟁이 났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전염병이 있는 위급 사태 때 민간인의 경우에는 피난시킬 때 반려동물을 포함시켜주지 않는다. 그런데 미 군소 경우에는 동물들을 포함을 시킨대요. 실제로 비전투 요원 소개 작전 거기에는 반려동물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군인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갈 때 반려동물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 동물도 결국에 가족의 일원이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갔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직접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중국의 반려동물을 두고서 전세기를 타지 못한 분의 사연은 또 굉장히 좀 절절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더 공감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가 제도화된 계기는 대부분의 그 큰 재난을 겪은 다음입니다. 이제 미국은 카트리나 그 홍수를 겪고 나서 그 연방법이 제정이 됐고요. 일본 역시 이제 지진 이후에 반려동물 대피 또 구조 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항 지진과 또 강원 산불 이후에 반려동물 대피 또 구조에 대한 이제 공론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인 상황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대피에 관해서 좀 부정적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의 얘기가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반려동물까지 구조를 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재난을 당하면 대피할 때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챙깁니다. 평상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본인의 대피도 늦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 챙기다가. 네, 그래서 본인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대피에 대한 평상시의 준비, 네. 그리고 사회적 제도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사람도 안전하다는 거죠. 반려동물과 함께 재난이나 위기를 맞이한다면 몇 가지 숙지를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반려동물 관련 이제 인식표. 동물 등록이 돼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인식표가 필요하고 반려동물 보호할 수 있는 하드 케이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웃과 좀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아, 그 집에 어떤 동물이 있더라. 일종의 네트워크네요. 네. 반려동물 관련 정보나 내용을 담은 방수, 그러니까 방수 비닐이나 케이스에 반려동물 관련 사진이나 정보를 넣어놓고 같이 대피하는 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일단 재난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나의 안전을 챙기고 네. 그리고 동물도 챙기는데 그럴 때 평소에 뭔가 네. 하든지 네. 인지가 되어 있다고 네.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집안에는 있으니까. 반려동물이 평상시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 없을 때 이제 재난이 일어난 경우 반려동물을 두고 나왔을 경우는 사실 반려동물과 연락도 안 되고 구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집 앞에 이런 평상시에 이런 사인을 붙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요. 네, 보시면 응급 상황 시에 우리의 반려동물을 구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반려동물이 몇 마리가 있다라고 사인을 붙여놓는 거죠. 강아지 이름, 네, 고양이 네, 네. 이름, 그다음 그렇게 비고 하면, 네. 이렇게 나뉘네요. 그러면 이제 그 통제가 된 지역, 접근 금지가 된 지역에서도 구조 인력들이 다니면서 사람도 구조하고 또 반려동물도 구조할 수 있겠죠. 하나 빠진 얘기가 이렇게 화재나 뭐 재난이나 전쟁, 바이러스, 창궐 같이 큰 재난이 아니어도 평상시에 반려동물이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위험한 네. 사태요?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에 반려동물을 놔두고 쇼핑을 가거나 일보러 가는 경우예요. 가끔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죠. 비극적인 상황이 이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지나가던 행인들이 반려동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내가 못 꺼내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를 깨야 되겠죠. 그렇죠. 반려동물을 구출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재물 좋은 일을 한 손괴죄, 거죠. 남의 차. 네, 그 빈집에 반려동물 구하러 가는 경우도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그 주차장에 뜨거운 복사열에 방치돼서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할 때는 그 차를 부셔도 재물손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행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굉장히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네. 폐업을 네, 해가지고 네, 네. 동물들이 굶어 죽게 그런 생겼어도 사례가 있었죠. 거기를 들어가지 네, 못해서 네. 문제가 됐던 네, 그런 그래서 사례들이 있었던 생명을 걸로 구하는 알고 있는데. 것만큼은 동물을 그 물건으로 취급하고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이 뭐 법적으로 뭐 바뀌는 것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는 때만큼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관련 재난인데 우리 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이제 뭐 전쟁 재난들이 있죠. 시리아 내전이 이제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아에서 징집을 피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서 독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제우스란 개를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개는 계속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던 개인데 독일에서 난민을 살고 있지만 개 생각이 너무 나는 거죠.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그 멀리 있는 시리아에 있는 제우스라는 개를 구출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 영화한 게 있어요. 넷플릭스에. 갑자기 라이언 일병거리가 생각나죠? 그게 있었고 반려동물 재난 대피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그 미국의 포스라는 법인데요. 그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계기는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카트리나 재난을 넘어대로 갑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재난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 위해서 떠났고 또 자기 차들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한 이제 대피 차량을 타고 피했는데 그 당시에 반려동물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자기의 반려동물 이름이 스노우볼입니다.
군인이 서 있고 야인은 차에 타야 되는데 이 강아지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우는 장면이 싫어해요. 네, 우는 장면이 전 미국에 중계가 된 거죠. 그걸 본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네. 이제 주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법안이 통과돼서 미국에는 이제 연방법이죠. 재난 관리하는 페마라는 기관에서 재난 시에 반려동물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냐.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물까지도 네.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배려, 여유가 네.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이 일어났어서 막 물건이 떨어졌을 때 반려동물이 안전한 상황이라면 나를 비롯해서 나의 자녀들이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안전한 사회는 사람도 안전하다. 네. 그리고 반려동물의 생명까지 신경 쓰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 쓴 사회고 그만큼 재난 시의 그 구조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네, 그 말이 생각나네요. 간디. 네. 그 나라의 국격은 동물을 그 사회가, 대하는 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도 에피소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우한에서의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애니몰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